반갑습니다.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구경시켜드릴 인공지능은 손글씨 숫자를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미국 사람들이 우편번호에 기재한 숫자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6만 건의 훈련용 데이터, 그리고 1만 건의 시험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6만 건의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1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초에 공개한 버전으로부터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Modified NIST, 줄여서 MNIST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용할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감을 갖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저희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곧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콜앱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여기 New Python 3 Notebook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롭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소스 코드는 모두 인공지능 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통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 즉 모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세부적인 동작까지 개발자들이 다 새로 구현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이미 짜놓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파이썬에서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모듈은 케라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인공신경망 모듈입니다. 구글 엔지니어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MIT 라이센스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MNIST라는 파일을 열었고요. 자, 첫 번째 칸이 모듈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자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발자들이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하는구나 라는 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MNIST 데이터베이스는 케라스 모듈을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케라스에는 keras.datasets.mnist.load dat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 MNIST 데이터를 바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의 형태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 6만 건은 6만 곱하기 28 곱하기 28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시험 데이터는 만 곱하기 28 곱하기 2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28 곱하기 28 이게 무슨 뜻이냐? 손글씨 숫자가 여기에 가로 28픽셀, 세로 28픽셀의 정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가 무슨 숫자를 뜻하는지 라벨, 정답이 이렇게 또 다른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실행시킬 부분은 수학에 관련된 모듈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인덱스 0,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8 곱하기 28 형태의 배열로 되어 있고, 입력이 없는 부분은 0, 그리고 사람이 입력한 부분은 최대 255까지의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데이터는 숫자 0입니다. 이렇게 0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데이터, 인덱스 2번은 이렇게 정답 라벨 4이고요. 이렇게 4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전처리는 인공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MNIST 데이터는 벡터화를 하고 값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중급편 강의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 라벨은 원핫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역시 중급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처리 과정을 여러분께서 실행만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개의 뉴런을 둘지, 그리고 그 뉴런들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인공신경망은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 히든 레이어에 512개의 뉴런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 원래 케라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글로 하도록 미리 소스 코드에 변환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 여기에 히든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애드를 하고요. 거기에 5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뉴런 512개의 층을 넣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의 뉴런이 있는 층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출력 계층에 있어서 뉴런을 10개를 두고 숫자가 0이면 0번째 뉴런이 발화를 하고, 1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0, 1, 2, 3, 4, 9번째 9 인덱스에 해당하는 뉴런까지 이렇게 각각의 뉴런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출력 계층에 10개의 뉴런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고 서머리를 보는 부분은 역시 이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짜놓은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는 코드를 실행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뉴런 512개가 포함되어 있는 은닉 계층 하나와 뉴런 10개로 되어 있는 출력 계층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MNIS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델에
fi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한번 학습을 시켜볼까요? fit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켰습니다. 여기에 훈련 데이터와 훈련 라벨을 이렇게 함께 제공했습니다. epoc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건의 데이터를 한번 다 학습하는 것을 한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저는 에포크를 10번을 해라, 즉 10순환을 공부를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행되는 속도가 제가 지금 실행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라고 하면 여기 런타임 메뉴로 들어가셔서 Change Runtime Type을 클릭을 하셔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에 GPU가 선택된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학습이 끝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AC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 데이터를 주어진 정답하고 이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값 사이 차이, 그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오차가 학습이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CC는 accuracy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처음에는 정확도가 89.5% 수준이다가 학습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이 순환을 거듭하면서 정확도가 98.97%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학습용 데이터에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보다는 학습 데이터 때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시험용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평가를 해봤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겠지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함수가 evaluate이라는 함수입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evalu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의 결과 정확도가 97.85%, 학습 데이터의 경우보다 한 1% 정도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어떤 경우에 정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답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오답은 사람이 보면 당연히 8이라고 맞출 수 있는 값인데 인공지능은 2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은 히든 레이어가 단 한 개뿐인 비교적 단순한 모델입니다. 이후 강의를 통해서 이런 쉬운 숫자를 알아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인공지능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맞추지 못한 것을 봤더니 이것은 정답은 4인데 9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럴 법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답이 4인데 2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답은 6이었는데 0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맞추지 못한 다른 사례들입니다.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할 때마다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와 다른 결과가 여러분들이 테스트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쓴 숫자를 인식할 수 있을까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mynumber.bmp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림판을 열었고요. 여기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8 곱하기 28 픽셀이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7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저장을 하고요. 구글 콜앱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구글 콜앱으로 업로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탭에 들어가셔서 업로드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mynumber.bmp 새로 저장한 것을 한번 업로드 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짜놓은 소스 코드가 mynumber.bmp 파일을 읽어드려서 정답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과연 맞출 수 있을지요? 예, 7이라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그림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숫자를 한번 써보시고 인공지능이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은닉 계층의 뉴런 수를 512개로 했었는데 이걸 만약에 5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뉴런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뉴런 수가 512개였는데 이걸 5개로 바꿨습니다. 예, 신경망을 생성을 했고요. 이제 새로 생성된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정확도가 확연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을 거쳤을 때의 정확도는 63.7%밖에 안 되고요. 순환을 거듭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지난번에 뉴런이 많았을 때보다의 정확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7순환 했고요. 8순환, 9순환, 10순환까지 맞췄는데 정확도가 8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를 평가를 했을 때는 역시 87.2% 상당히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답의 개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체 만건의 시험 데이터 중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게 1272건이나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 화살표가 쭉 올라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 학습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내용을 다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